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이해솔입니다. 오늘은 염지연, 김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뉴욕 3대 지수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주목해봐야 될 점은 중소형주의 흐름을 보여주는 러셀 지수가 상승하면서 대형주 대비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감소하고 앞으로의 경기를 낙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즉,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장세는 투자자들의 경기 자신감이 충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은 미국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죠. 코스피는 12거래일째 상승했습니다. 무려 4,900선을 돌파하면서 파죽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양대 지수의 양극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질주를 멈추지 않는 데 비해서 코스닥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코스닥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급과 업종의 부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코스닥이 힘을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경제잡학사전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가져가야 될 전략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소식과 글로벌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염지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러셀 2000 중소형주 지수는 소폭 오름세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초 이후에 중소형주로 번져나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요. 3대 지수를 하락시켰던 가장 큰 요소는 차기 연준 의장에서 캐비넷의 국가경제위원장이 이제는 후보군에서 배제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였습니다. 국채금리가 여러 만기물에서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런 모습들이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낙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0.06%로 정말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TSMC의 호실적 효과였고요. 러셀 2000 지수는 11일이나 랠리를 펼치고 있는 정말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거기에다가 경기 확장 국면이 맞물리면서 소형주나 가치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로테이션 장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이어서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TSMC의 호실적, 거기다가 미국과 대만이 무역 합의를 파결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특히 강하게 반등했던 것은 브로드컴이 2.5% 급등이었고 마이크론이 7.8%로 이날도 뛰어올랐습니다. 마크리오가 주식 23,200주를 매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이크론 주가가 급등한 상황 속 주가를 추가로 샀다는 것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한 긍정의 시그널로 현재 시장에서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여러 전력 관련 분위기도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으로 하여금 데이터 센터 전력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이에 화답하며 소비자들에게 전력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 기업들 입장에선 전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전력말 인프라 개선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인프라를 고쳐줄 수 있는 기업들이 현재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미국 재무장관이 나섰습니다. 그린란드를 미국이 갖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그린란드를 약한 유럽이 지키면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지만 미국이 소유하고 지키면 러시아가 공격하지 못할 거라는 취지입니다. 이는 힘을 통한 평화가 더 낫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권한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홍콩이 지난해 11월 고층 아파트 화재 참사를 계기로 모든 건설 현장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홍콩 공영방송 RTHK와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에 따르면 크리스 순 홍콩 노동복지국장은
전체 건설 현장에서 완전한 금연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건설업 등록 직종 노조연합회도 원래는 건설 노동자들이 지정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게 돼 있지만 여러 부동산 개발업체와 노조 등이 회의를 거쳐 건설 현장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시위대 처형 중단을 이유로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옵션을 보류했음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중동 지역의 전력 배치 상황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지역 동맹들의 만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각 1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군사 자산들이 중동 지역으로 다시 배치되는 데 소요될 2, 3주 후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이란 공격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픈 AI가 월 $20짜리 챗GPT 일반 구독료에 절반도 안 되는 저가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최후 수단이라던 광고도 저가 요금제에 집어넣는데요. 올해 예정된 기업 공개를 앞두고 수익원을 다각화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인공지능 후발주자인 구글의 제미나이3가 AI 시장을 잠식하자 위기감에 나온 맞대응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챗GPT 서비스를 활용해 이용자가 직접 나만의 쪼르디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AI 이미지 생성 프로모션을 19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가 사진을 업로드하면 AI가 해당 카톡의 사진을 분석해 쪼르디 기반의 독창적 캐릭터 이미지로 재탄생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이용자들은 매일 새로운 이미지를 다시 만들며 다양한 쪼르디 캐릭터를 수집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 본토 사용자를 대상으로 애플페이 해외 결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국 내 결제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국 애플 이용자가 해외에서 비자 카드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건데요. 규제가 강한 시장에서 애플이 우회적으로 결제 수단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시 의장을 현재 자리에 계속 두고 싶어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영향으로 3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또 러셀 지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또 추가로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기념일로 휴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국내 시장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가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지난주 한 주간의 국내 증시 흐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월 셋째 주 대한민국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단어가 어울렸는데요. 코스피 4,840선 안착과 11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월요일 약 4,624선에서 출발해 금요일 4,840선으로 마감하면서 한 주 동안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 기간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가 확장된 장으로 지수는 4,000선 위에 안정 구간을 넘어 4,800선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주간 등락률로 보면 의미 있는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연초 시장 분위기가 강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954선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뒤흔든 3대 핵심 이슈 먼저 보시죠. 현대차의 피지컬 AI 전략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휴머노이드 도입 검토 등 대기업발 대형 호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포스코 그룹과 일본 야스카와 전기의 협력 소식은 로봇 섹터 전반에 강력한 매수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으론 한화가 방산, 조선, 에너지를 축으로 하는 존속법인과 테크 라이프 중심의 신설 법인으로 인적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5.9% 소각과 배당 25% 확대라는 파격적인 주주 환원책이 더해지면서 그룹주 전체가 불기둥을 세웠는데요. 마지막으로 미국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확장하면서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이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원전 테마의 기환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특징 알아보시죠. 지난주 상승 흐름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체 분위기를 뒷받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코스피 상승 국면을 함께했고 주 후반까지 강세 흐름을 유지했는데요.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업종에 투자 수요가 집중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량과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대형 금융주나 건설, 자동차 업종 일부가 강세를 보였고 이들 종목의 움직임이 지수 방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대형주 중심의 상승은 전체 상승 흐름이 종목 단위로도 분산돼서 나타났다는 점을 보여주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업종별 흐름은 기술 및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진 한 주였는데요. 대형 IT 관련 업종은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했고 이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맞물려 나타난 흐름이었습니다. 반면 일부 전통 경기 민감 업종의 상승폭은 비교적 제한적이었고 이는 업종 간 차별화가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성장성 높은 업종이 지수 상승 열기를 확대하는 모습이었고 이는 주간 내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기술 반도체 중심으로 집중됐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요인 및 시장의 배경 함께 알아보시죠. 국내 코스피 시장은 지난주에도 글로벌 증시 분위기와 상호 연동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및 아시아의 주요 지수는 혼조 속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모멘텀을 유지했고 이런 글로벌 방향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 변동과 금리 환경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금리 관련 보도에서는 기준금리를 유지하려는 기조가 관찰됩니다. 이걸 통해서 투자자들은 환율 및 금리 환경을 고려해 투자 포지션을 일부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요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흐름을 주시할 때는 4,800선 이상에서의 지수 유지 여부, 또 기관 및 외국인 수급의 지속 방향, 글로벌 증시의 기술주 흐름 변화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소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시장 지표 및 금융 일정과 연결되면서 주간 흐름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남겠습니다. 지난주는 K증시의 전성기를 확인한 한 주였습니다.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코스피는 4,840선까지 치솟으면서 자산시장의 블랙홀이 되었는데요. 다만 지수와 환율, 금값이 동시에 오르는 현상은 시장의 에너지가 정점에 달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4,800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 이번 주 증시 전망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국내 시장과 또 이번 주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장 지표와 금융 일정을 지켜보면서 코스피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통식품품질인증협회 수출협회 회장 이정희입니다. 이번에 저희 수출협회에서 여러 업체들이 신족구에 있는 개요 백화점에 행사를 참여했는데요.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이제 한국의 문화가 이 식품이 더 이상 식품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한국의 관광 문화하고 접목을 해서 우리가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전통식품협회 회원들은 한 300여 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가장 열심히 하고 정말 자신 있는 그 제품을 만드시는 업체에서 이번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번 어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주쿠 백화점 지하 1층에서 행사를 하고 있으니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찾아오셔서 한국의 음식이 어떤 것들인지, 특히 전통식품 품질 인증 받은 식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전통 한과, 한국의 유명한 김치, 전통 된장, 그리고 식혜, 이러한 것들 많은 업체들이 참여했는데요. 여기 오시면 그야말로 한국에서 한국 정책적으로 꼭 지키고 싶은 이 한국 전통식품,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맛은 도대체 어떤 맛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만드는 분들은 어떤 정신으로 그리고 얼마나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에 보급하고 다니는지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꼭 느껴보시고, 왜 한국의 K푸드, 그 중에서도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제품 맛을 볼 수 있는 저로우 기회이니 꼭 들려주셔서 한번 맛보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또 구매도 해주셔서 여러 일본 전역에 보급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전통식품품질인증협회 회장 이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김가은 아나운서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주시죠. 1월 19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900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1.32% 상승하면서 4,904선에 장마감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지수 상승은 외국인이 5,515억 원을 순매수하며 끌어올렸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7,507억 원, 243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오늘 1.44% 오르면서 968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수급인데요. 오늘 개인과 기관이 각각 1,373억, 298억 원 팔았지만 외국인이 2,026원 매도 물량을 주워 담으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음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데요. 시총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27%, 1.06% 상승했습니다. 각 14만 9,300원, 76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최고가인 15만 600원까지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15만 전자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 기준 가운데 현대차는 전거래일 대비 16% 넘게 오르면서 48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상승에 힘입어 기아도 12% 넘게 오르면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오늘 알테오젠 4% 넘게 내려간 49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6% 가까이 오르면서 15만 4,200원에 장 마감했는데요. 에코프로도 2.59% 상승한 9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는 4.67% 오른 51만 6천 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4,900선 돌파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코스닥도 반등 나오면서 1%대 상승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됐던 특징주들도 살펴봐야겠죠. 염지연 아나운서가 첫 번째 특징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준비한 특징주 현대차입니다. 19일 장 초반 현대차 주가가 급등하며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48만 7천 원까지 뛰며 최고가를 보여줬는데요. 현대차 주가는 CES 2026에서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피지컬 인공지능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한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가에서도 현대차의 목표가를 높여잡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52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대신증권도 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김진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양산형 아틀라스, 공장 투입 및 생산 타임라인, 구글 협업 등 전략을 공개하고 로봇 밸류에이션이 반영됐다며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투자 기대감도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2028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우선 투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현대차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41만 6천 원에 거래 시작해 장중에는 48만 7천 원 터치했고 47만 8천 원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강한 상승세 나왔습니다. 시총 3위 자리까지 차지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장 초반 로봇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피지컬 AI로 진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산업용 로봇 관련 종목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에는 두산 로보틱스는 전거래일 대비 20%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장중에는 11만 9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S 2026에서 피지컬 인공지능 분야가 주목을 받으면서 로봇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두산 로보틱스 오늘 시가 91,600원으로 시작한 후 19% 넘게 상승하면서 107,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보실 종목은 염지연 아나운서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적과 수주 모멘텀 모두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19일 MP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35분 한국항공우주는 전거래일보다 9.49% 오른 17만 700원에 거래됐습니다. 장중에는 17만 1,300원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은샘 하나증권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 실적 측면에서 2026년 영업이익 증가율은 국내 피어그룹 평균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 방산기업 대비로도 우위에 있다며 높은 기저로 성장률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글로벌 방산업종 환경을 감안하면 차별화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가장 기대감이 높은 UJTS 사업은 2월 말 RFT 최종안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결국 2026년은 실적과 모멘텀이 동시에 집중되는 구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높은 멀티플에 대한 고민도 존재한다며 다만 향후 이익 증가율과 과거 항공기 제작업체가 고성장기에 부여받던 높은 멀티플을 감안하면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는 15만 7,500원에 거래 시작해 장중에는 17만 4,500원에 고가 형성했고 16만 5천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실적과 수주가 모두 견고한 흐름을 보인 한국항공우주가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KB증권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지난해 해양 플랜트 수주가 다소 부진했으나 올해에는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 주가는 2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KB증권은 매출 증가와 믹스 개선에 따른 건조선 상승이 전분기 대비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사의 작년 신규 수주는 총 79억 달러로 연초에 수립했던 신규 수주 목표 98억 달러 대비 81% 수준을 달성했다는 데 그쳤다며 다만 올해는 큰 폭의 수주 증거가 기대되기 때문에 작년의 부진을 만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소화하면서 삼성중공업은 오전에 전일 대비 14%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 오늘 삼성중공업 장중 3만 2천 원까지 상승한 후 전일 대비 7% 오른 3만 1,8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다양한 종목들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전해드리는 소식 참고하셔서 투자 리포트 구성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켓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흐름, 금리가 아니라 자금의 방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금리는 크게 변하지 않는데도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담, 금리가 내리면 기대감이 커졌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기준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초점이 금리에서 자금의 흐름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과거처럼 시장 전체로 자금이 확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금이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긴 하지만 모든 종목이 아니라 선택된 영역으로만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면적인 상승장이 아니라 부분적인 랠리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금이 향하는 방향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형주 중심입니다. 둘째, 실적의 가시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셋째,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자산입니다. 같은 시장 안에 있어도 종목에 따라 전혀 다른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시장에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수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체감 난이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제한적인 반면 그렇지 않은 종목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지수와 체감 사이의 괴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상승장이나 하락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방향성으로 정의되는 장이 아니라 선택의 시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잘 가는 곳은 계속 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계속해서 외면받는 시장, 지금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투자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한 테마 추격이나 단기 이슈 중심의 매매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자금이 실제로 유입되고 있는지, 실적이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종목을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켓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는 선별입니다. 방향이나 속도보다 자금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시장입니다. 금리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시장은 선택과 집중의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은 금리보다는 자금이 향하는 방향이다. 잘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정소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알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최근에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짐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처치곤란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외국 동전인데요. 우리 외국 동전은 쉽게 환전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처치곤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항에서 초콜릿 하나라도 더 사서 돌아오는 소위 말하는 동전 털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외국 동전이 환전이 안 된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용지물인 줄 알았던 외국 동전, 똑똑하게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정석적인 방법인 은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 창구에 갔더니 동전은 안 받아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 시중은행에서도 동전 환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에서는 영업점에서 외국 동전 환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들에서는 지정된 점포에서만 환전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은행마다 받아주는 동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행연합회의 외환 길잡이 사이트 동전 환전 가능 점포에서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가치입니다. 은행에 가져가면 동전의 액면가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은행에서는 보통 동전 가치의 50%, 딱 반값만 쳐주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동전을 다시 해당 국가로 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드는 운송료라든지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만 동전 환전이 가능할까요? 무인 환전 키오스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서울역이나 대형 마트, 또 호텔 등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키오스크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은행보다 조금 더 쳐줘서 약 55%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10개국 이상을 취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데요.
다만 원화로 받을 때에는 1,000원 단위로만 나오기 때문에 잔돈은 받지 못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키오스크 환전,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주 알뜰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키오스크를 통해서 외국 동전을 사게 되면 지폐보다 약 30%나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한 여행객들은 일부러 이 동전으로 가득 환전을 해서 해외여행을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중고 거래입니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에서 베트남 동 남은 거 팔아요 하는 멘트 본 적 있으시죠? 이 수수료 없이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개인 간 외화 거래는 미화 약 5,000달러 이내로만 가능하고요. 플랫폼 자체 규정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소액 거래 위주로 안전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돈도 아닌데 신경 쓰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기부를 추천드립니다. 공항이나 편의점에 비치된 유니세프 모금통이 있는데요. 이곳에 기부를 하게 되면 전 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데 쓰인다고 하니까요. 가장 따뜻한 처리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은행에서 바꾸면 반값, 키오스크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게 환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여행 갈 때 동전을 키오스크에서 사게 된다면 약 30%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중고거래나 기부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행을 다녀오신 뒤에 서창 서랍 속에 굴러다니던 동전들 알뜰하게 처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생활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외국 동전, 저도 책상 위에 달러나 엔화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데 다양한 처리법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흐름과 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AI 트렌드에서 협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염지연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대배십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건데요. 연준 본부 청사공사와 관련한 의회 증언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현직 연준 의장이 수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것의 연장선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수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고 백악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관련서를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여전히 시끌시끌한데요. 전직 연준 의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비판에 나섰고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 역시 연준에 대한 강압 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여론이 강해지자 오히려 파월 의장의 입지가 강해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올해 5월 다음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어서 미국과 대만의 이슈입니다. 지난 15일 미국과 대만이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상호관세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대만산 수입품에 적용하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수준의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대신 대만 기업들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확충을 위해 최소 2,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대만 정부는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합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은 TSMC의 미국 내 생산 규모가 2배로 확대될 것이며 반도체 장비 관련 수십 개의 기업들도 미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최애국 대우 조항이 있어 미국과 대만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세 관련 조건이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지난 12일 애플과 구글이 AI 분야에서 역사적인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애플의 차세대 AI 모델인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이 구글의 제미나이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애플은 구글의 강력한 AI 엔진 위에서 애플 고유의 온디바이스 처리와 사용자 데이터 관리를 진행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큰 뼈대는 제미나이로 만들되 세부적인 기능과 운영은 애플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애플과 구글의 협력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구글은 범용 LLM 경쟁에서 확실한 플레이어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애플은 기술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글의 제미나이가 가장 역량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등 쟁쟁한 경쟁자들 속에 구글의 경쟁력이 돋보인 겁니다. AI 업계 전반적으로는 이미 출시된 거대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자사 AI를 고도화하는 개발 방법이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지난해 매출 약 177조 5천억 원, 순이익 약 80조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4분기 매출의 77%가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나왔는데요. AI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고성능 컴퓨팅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마진율이 높아 앞으로 TSMC의 수익성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TSMC는 올해도 매출이 2025년 대비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설비 투자를 최대 82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60%에서 80%는 첨단 공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TSMC의 호실적으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 AI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TSMC의 호실적과 낙관적인 전망이 전반적인 AI 수요를 견인하면서 반도체 및 AI 섹터에 상승 바람을 넣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글로벌 경제 이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9일 오늘 미국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을 했고 중국이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 21일 수요일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22일 목요일에는 미국 3분기 경제 성장률과 일본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 이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 리포트 마칩니다. 네, 애플과 구글이 손을 잡았다는 깜짝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제 AI 기업들이 각자 성장을 마치고 협력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이번 주에는 대형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기숙사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로 세계를 움직인 CEO, 페이스북 창시자죠.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1984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이미 주크넷이라는 간단한 메신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뒤 기숙사 방에서 친구들과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오로지 재미만을 위한 거였는데요. 그게 바로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들끼리 사진과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였지만 입소문을 통해 몇 달 만에 미국 전역의 대학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천재라고 불리던 주크버크는 학교를 중퇴하고 페이스북을 본격적인 회사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20대 중반에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당시 페이스북은 친구 목록과 좋아요 버튼, 피드 알고리즘 등 지금은 너무 익숙한 기능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며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주커버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그는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게 됩니다. 단순히 SNS 회사를 넘어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는 기술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메타퀘스트 시리즈입니다. 여기에 2023년 이후에는 생성형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오픈소스 기반 AI 모델인 라마를 공개하는데요. 특히 라마3 모델은 전 세계 개발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하며 AI 분야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여러 차례 개인정보 보안 논란에 휘말렸고요.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커버그는 CEO로서 기술은 점점 더 큰 책임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세계를 연결한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를 바꾸려는 사람. 대학생이 만든 작은 홈페이지는 지금의 전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됐고요. 그 플랫폼을 만든 젊은 창업자는 AI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지 계속해서 주목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처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는데요. 1년 사이 약 236만 2천 명이 늘어 최초의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새로운 소비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은 2072년에 고령 인구 비율이 47.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하루 평균 의료 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3분이 줄어든 반면 스포츠 및 레포츠 시간은 7분, 개인 위생은 4분, 외모 관리는 3분이 늘어났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생활이 단순한 노년기가 아니라 두 번째 청춘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육업계의 생존 전략도 달라졌는데요. 학령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배움을 갈망하는 시니어 세대가 새로운 학습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습지로 대표되던 전통 교육 기업들이 이제는 시니어 에듀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교육 콘텐츠 기획력과 교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니어 맞춤 학습지, 디지털 문해교실, 두뇌 건강 트레이닝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과거에는 학습을 자녀에게만 제한했다면 이제는 축적한 경제력을 토대로 직접 학습지를 구독해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액티브 라이프 프로그램을 구독 중인 연령대는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데요. 지난 9월 기준 프로그램을 학습 중인 연령대는 50대와 60대가 30%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70대는 23%, 80대는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배움은 더 이상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뷰티 업계도 이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0에서 70대 여성층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부, 동안, 항산화 시술 등 뷰티 관리에도 적극적인데요. 피부과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지방 파괴 주사, 필러 등 복합 시술을 받는 50에서 60대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30대에서 40대보다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말입니다. 예쁘게 나이 드는 법을 찾는 시니어 세대가 늘면서 글루타치온처럼 피부와 피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항산화 제품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물 없이 입안에서 녹여 섭취하는 구강 용해 필름 형태로 출시된 제품이 특히 인기입니다. 삼키기 부담이 없어 노년층 맞춤 루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변화는 교육이나 뷰티를 넘어 경제구조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고령화 흐름에 대응해 시니어 고객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인 우리원 뱅킹 내 시니어 통합 서비스 구축과 청담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거점 살롱드 원더라이프를 개설하고 상속과 노후 대비 수요를 겨냥한 안심 신탁 상품을 선보이는 등 디지털 현장, 상품을 아우르는 입체적 전략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시니어의 자산 관리, 상속, 은퇴 후 금융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단순히 인구 변화가 아닙니다. 아이 중심이던 시장이 이제는 부모 세대, 나아가 시니어 세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소비의 중심이 시니어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시니어는 새로운 시장의 주체이자 트렌드를 이끄는 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이슈였습니다. 네,
네, 벌써 오늘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염지연 아나운서부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장을 한 주의 시작이 좋다. 이번 주도 힘차게 나아가자.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화이팅 하자는 응원의 메시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럼 김가은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새롭게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국내장 간결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네, 모두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저는 로봇이 이끄는 5,000P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장세는 로봇주가 이끌었습니다. 현대차는 무려 48만 원까지 도달하기도 했죠. 이제 5,000P까지 로봇이 힘을 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잡학사전의 진행 이해솔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